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들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주 듣는 얘기, 그리고 저도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처음에 당뇨병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게 되면 대부분 다 이제 앞으로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앞으로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하나요?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십니다. 이럴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소는 풀만 먹는데 소고기를 사보면 기름이 다 차 있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국 음식의 종류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음식의 전체적인 총량, 그리고 섭취하고 나서 쓰지 못하고 남는 에너지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덜 먹고 움직여라,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뻔하기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섭취한 만큼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고 그 잉여의 에너지가 지방을 높이고 그게 또 혈당 조절을 나쁘게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덜 먹고 운동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 특정한 음식을 골라서 드셔라, 혹은 특정한 음식은 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상대적으로 영양가는 적은데 혈당을 쉽게 많이 올리는 음식들은 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커피 믹스, 설탕과 프림을 넣은 커피 믹스라던가 혹은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는 가공식품, 빵이나 튀김 종류들, 그리고 설탕 커피, 과일 주스 등은 가급적 섭취를 좀 줄여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당뇨병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당 조절이 잘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나는 술도 안 먹고 특별히 고기도 안 먹고 뚱뚱하지도 않은데 왜 당뇨가 생겼으며 왜 조절이 안 되느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옆에 같이 온 보호자, 배우자는 맨날 술 먹고 고기 먹는데도 멀쩡한데 왜 나만 조절이 안 되느냐, 이런 질문들 참 많이 듣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체질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고 유전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성인의 당뇨병에는 생활 습관에 대한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이 음식과 에너지를 섭취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대사하는 과정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에너지 대사의 차이가 있어서 당뇨병의 발생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운동선수들은 정말 많이 먹는데도 그 사람들은 별로 당뇨병이 없거나 운동선수들은 특별히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근육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의 기본량이 높고, 그리고 체질적으로 신체 활동량이 많으면서 쌓이는 에너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내 몸에서 남는 에너지를 처리하는 효율,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근육량, 인슐린과 관련되어 있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능, 이런 것들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뚱뚱하거나 술을 먹거나 과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른 비만이 많을 수밖에 없고, 서양의 인구에 비해 봐서 특히나 동양의 인구에서는 예전보다는 그런 경향이 줄긴 했지만 마른 비만, 마른 당뇨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개별적인 차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진단이 됐고,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인데, 당뇨약을 꼭 먹어야 되냐, 이것을 계속 먹어야 하냐, 혹은 끊으면 안 되느냐 라는 질문도 치료 과정 중에 정말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제가 정말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뇨약을 먹던 먹지 않던 정상 혈당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한 시간을 늘려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식이 조절을 열심히 하고 체중 조절을 열심히 해주시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혈당이 정상 범위 내에 도달하면 약을 안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진료실에서 저희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약을 드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그러한 생활 습관만 가지고는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약 투약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라던가 공포감은 가지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당뇨병을 앓는 사람들을 장기적으로 추적해 봤었을 때 처음 진단을 받고 나서 1년 내에 혈당 목표 내에 잘 도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합병증의 위험도 낮고, 그리고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시간도 훨씬 더 길었다는 연구들이 이미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반에 혈당 조절을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당뇨병 약제를 권유드렸을 때 약을 잘 드시고 빨리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약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뇨를 오래 앓게 되면 내 몸의 인슐린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주사나 먹는 약 등을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약을 중단하시거나 혹은 함부로 감량하시는 것은 결코 추천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